안녕하세요. 근육의 공식 유진쌤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분모가 0일 때의 함수값의 계산입니다. 우선 23학년도 수능 2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f와 g로 표현된 함수식과 아래의 함수값 조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g1의 값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함수식에 1이라는 값을 직접 대입했을 때 F1은 F1이라는 의미 없는 항등식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문제를 너무나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풀이법이 존재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학습한 문제풀이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선 분모가 0일 때 함수값 계산 문제 유형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겠습니다. 단독으로 출제되지 않고 그래프처럼 문제에서 복잡한 함수식을 정리할 때 등장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풀이의 마지막 과정에 미지수의 개수보다 조건이 하나 부족한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의 해결책은 분모가 0인 x값에 대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3학년도 6월, 9월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수식 정리 상황에서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기출을 통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풀이법을 꼭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에는 극한값 계산과 직접 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예제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처럼 두 개의 함수 fx와 gx가 결합된 상황에서 x는 1을 대입하는 행동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f1은 0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두 개의 함수 fx, gx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 G1의 함수값을 요구합니다. 이때 많은 학생들은 처음에 함수식에 1을 직접 대입하여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위의 조건은 사용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조건 하나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런 생각이 고착화될 수 있는 배경에는 직접 대입 하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공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fx 하나의 함수에 대한 함수식 직접 대입하여 x는 t에서 방정식의 근 x가 t가 아닐 때 식을 정리하면 좌변은 한 점에서의 기울기, 우변은 두 점에서의 기울기 두 개가 같다는 것은 접선에 관한 문제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성공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분모가 0일 때 행할 수 있는 나머지 한 가지 방법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습하셔야 될 나머지 하나의 방법은 바로 극한값 계산입니다. 분모가 0이 아닐 때와 0일 때의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뒤 G1이라는 함수값을 극한값을 통해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 과정에는 나누기 전 분모가 0이 되는 x값 대입, 나눈 후 분모가 0이 되는 x값에서 극한값 계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실제 문제풀이에서 많은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이니 3개의 기출문제를 통해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함수로 표현된 함수식, 함수값 조건을 통해 G1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대입했을 때 F1은 F1이라는 활용할 수 없는 조건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극한값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F'GX를 분모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f'G1의 값은 극한값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때 왼쪽의 값은 한 점에서의 기울기, 오른쪽의 값은 두 점에서의 기울기. 두 값이 같다는 것은 접선 문제이며 이는 좀 전에 보았던 22학년도 6월 30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래의 gx와 fx 함수식에서 x는 0을 직접 대입했을 때 f'0은 0이라는 활용 가능한 식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행동은 분모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함수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만약 문제에서 g3의 함수값을 요구한다면 극한값 계산을 통해 구해낼 수 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의 문제에서는 극한값 계산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때 위에 있는 x가 0보다 큰 곳에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통해 x가 -3보다 큰 곳에서 g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모가 양수인 상황에서 g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분자인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가 조건을 통해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f-3이 최소값이며 임의로 그린 4차 함수에 x는 -3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x가 -3보다 큰 곳에서 함수가 증가함으로 이 부분에 수정이 필요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이 점의 x값은 -3, 이 점의 x값은 0. 하나의 직선을 그려 4차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 1:3 내분점을 활용하여 이 점의 x값이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이 조건도 수능에서 자주 활용되는 조건이며 지금처럼 gx를 직접 정리하여 해결하는 방법과 2번처럼 fk는 a를 갖는 k값을 통해 x는 k에서 극소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출제 빈도는 2번이 더 높습니다. 이제 24학년도 수능 22번 기출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개의 함수로 표현된 함수식, 함수값 조건을 통해 G1이 필요함을 확인, 직접 대입하여 의미 있는 식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 그 다음으로는 극한값 계산, 분모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식을 정리하여 분모가 0일 때 함수값 f'G1은 극한값으로 계산, 또한 gx는 f라는 함수의 x값 역할을 한다는 점 확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접선이 중요하겠다라는 점을 인식하시면 문제를 풀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제 극한값 계산을 통해 f'G1은 f'Im을 구할 수 있고 나 조건에서 G1은 1과 같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함수 fx에 대해 임의의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두 교점의 x값은 1과 G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2차 함수가 수능에 나온다면 2차 함수의 유일한 기하학적 의미인 대칭축은 반드시 사용하셔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임의의 3차 함수를 그렸을 때 이 점을 1,f1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x, fx라고 설정해 보겠습니다. 두 점에서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접점을 찾고 이 점의 x좌표가 gx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함수식이 성립하므로 기하학적 의미를 조금 더 파악해 보기 위해 점 x, fx의 위치를 옮겨 보겠습니다. 이때 두 점에서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접점을 찾고 이 점의 x좌표가 gx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조건을 통해 f함수의 x값 역할을 하는 gx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질 때는 어떤 점일까요? 바로 이 점이 되겠습니다. 두 점에서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점이 되며 나아가 x값의 변화를 다양하게 줘도 gx의 값은 이곳에서 최소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의 x값은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f' 2분의 5란 값이 두 점에서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식을 사용하기 위해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이라는 미지수가 두 개인 식을 설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하학적 의미를 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는 기하가 있습니다. 기하를 잘 다룰수록 수능은 쉬워집니다. 3차 함수의 대칭이 되는 변곡점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을 그렸을 때 직선은 1대 2로 내분됩니다. 따라서 이 점의 x값은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점의 x값도 2가 됩니다. 그러므로 g1의 값은 3이 됩니다. 선대칭 함수와 점대칭 함수 사이에는 미분, 적분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따로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선대칭 함수에서 x는 1과 x는 3 두 점은 1을 적분한 점대칭 함수에서 점대칭 관계로 바뀌며 이 점의 x좌표는 3이고 f3은 6이므로 이 점은 3,6이 됩니다. 따라서 두 그래프 y는 fx와 3,6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세 교점 1, 2, 3에서 만나므로 fx-m, x-3 플러스 6은 x-1, x-2, x-3이 성립되겠습니다. 나아가 f0은 -3을 대입하여 m을 구한 뒤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f4의 값을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수학의 근육을 키우는 새로운 자극점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앞길을 응원합니다.